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 많으신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지인이나 친척분들이 자영업자들 계실 텐데 지금 A식업 매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술집 매출도 10%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 5, 6월 2분기죠 분석을 해봤더니, 통계를 내봤더니 무려 49만 개의 사업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마다 무려 빚이 6,3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업장마다 6,300만 원의 빚을 남겼는데 사실은 이 빚을 갚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이 빚을 준 은행 같은 데도 부실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여러분, 이 49만 개가 얼마나 많은 건지 잘 모르시죠? 그전에도 계속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의 폐업자 수는 1년에 100만을 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100만에는 이르지 못했었는데요. 이거는 말이죠, 4, 5, 6월 3개월 만에 49만 개라는 겁니다.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이 4를 곱해야 되잖아요. 12개월이니까. 그러면 약 200만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전에는 100만이 미처 안 됐는데 이제 200만이 된다는 얘기니까 올해 들어서 뭐 100만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개인 사업장 그리고 지금 개인 사업자들이 거의 그로기 상태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 KCD의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50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0.8%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동기 대비보다도 오히려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전체적인 이 액수도 상당히 늘지 않고 있습니다.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지출은 3,328만 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179만 원에 불과했는데요. 매출에서 지출을 뺀 것이 1,179만 원. 근데 사실 여기에 또 금융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사업자 본인의 그 노동비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서는 사실상 마이너스라는 거죠. 업종별로 보면 말이죠, 외식업은 세부 업종 대부분에서 매출이 쪼그라들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술집은 마이너스 9.2%로서 타격이 가장 컸고요. 분식집도 마이너스 3.7%, 아시아 음식 마이너스 3.6%, 패스트푸드 마이너스 3.0%, 심지어 카페마저도 마이너스 2.4%로 모두가 외식 업종은 크게 매출이 줄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PC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8.3%입니다. 숙박, 여행, 서비스업 매출도 3.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도 노래방, PC방, 스포츠시설, 그 다음에 숙박, 여행 서비스업 할 것 없이 모두가 매출이 감소한 겁니다. KCD 관계자는 외식, 여가 분야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서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해외로 나가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 돈을 쓰는 것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죠. 소상공인 경영사정이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업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려 3개월 만에 49만 개나 됐습니다. KCD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 개인데요.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무려 360만 개입니다. 그런데 또 빚을 남기고 폐업한 사업장이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그러니까 3개월, 2분기 3개월 만에 무려 49만 개나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빚을 안 갚고 빚을 남긴 채 폐업하는 그런 사업장이 늘고 있고, 이거는 결국 지금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은행의 부실화 내지는 또 여기에다가 물건을 납품한 납품업자라든가 거래 당사자들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 원이었습니다. 6,304만 원의 빚을 지은 채로 폐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래서 전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3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지난해 2분기보다 무려 1년 새 16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의 빚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은 줄고 있고 그리고 사업장은 더 많이 폐쇄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의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가 정말로 그렇게 상태에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상태에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금 통계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물론 문재인 같이 통계를 거짓으로 꾸민 자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의 과학적 수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통계가 모든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올해 3개월, 단 3개월 만에 49만 개의 자영업자가 지금 영업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업장마다 무려 6,300만 원의 빚을 남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지금 서비스 업종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자영업, 식당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서 매출이 다 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국내에서 돈을 쓰던 사람들이 해외로 나간다든지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쓰는 어떤 그 패턴과 방식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노래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노래방 가는 사람의 수가 줄었죠. 코로나 이후에 이것들이 쉽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중 밀집 시설 이런 데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장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외식업종도 그렇습니다. 외식업종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외식을 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외식을 하는 방식이 줄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쉽게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마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이 계속해서 소비 쿠폰을 뿌리기 때문에 아마 이 소비 쿠폰을 뿌리면 이것 때문에 매출이 늘지 않겠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아마 그래서 3분기에는 좀 나은 그런 어떤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말이죠. 일시적으로 약을 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자영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방법밖에 안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돈을 뿌릴 수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더 나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약을 치려면 좋은 약을 써야 되는데 이 나쁜 약을 쓰고 독약을 쓰면 결국 이 독약 때문에 처음에는 그 독약 때문에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는 몸을 망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 쿠폰이라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한테 보약이 아니라 그것은 독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자영업이 사실은 지금 닫을 수 있으면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적자가 날 것 같고 이걸 해가지고 승부가 안 날 것 같으면 빨리 닫는 게 난데 오히려 이 독약을 써가지고서 조금 생명을 갖다가 연장시켜 준다 한들 그것이 과연 지금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의 자영업자가 지금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말이죠. 여기다가 지금 사실상 독약을 사약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일시적으로는 아마 좀 반응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결과적으로 더 아주 나쁜 상태로 몰아가는 그런 어떤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들 그렇습니다. 이번 오히려 말이죠. 이렇게 포퓰리즘 해가지고 막 돈 뿌렸을 때 이번에 돈 좀 벌어가지고 어쩌면 빨리 빚 갚고서 그리고서 폐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물론 뭐 이것이 지금 목구적인 포도청이라고 안 할 수 없어서 나는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거는 말이죠. 정리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고 싶어도 정말로 뭐 여기 복구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쓰레기도 또 청소해줘야 되고 폐기물 같은 거 그런 비용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집주인한테 뭐 잘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빨리 접는 게 낫지 빚을 자꾸 키우는 것은 오히려 더 희생을 어렵게 하고 갱생을 어렵게 합니다. 자, 한국의 자영업자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49만 개가 3개월 만에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강신업 TV입니다.